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이평장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아봤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난달 25일 날 기존 0.5%에서 0.75%로 0.25%포인트를 올렸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보면은 좀 더 있어서 좀 늦게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코로나19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시중은행에서는 벌써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날 올리고 이틀 만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러한 대형은행들의 수신 예금 금액이 이틀 만에 1조 6,800억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금리에 좀 목마르던 자금들이 은행에 모였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또는 1.25%, 1.5%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금들이 많이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그런 자산군에서는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금융권도 1금융권 은행에 따라서 아마 자금이 몰려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권에서 이자보다는 2금융권이 이자를 훨씬 많이 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요, 퇴직연금 개정에 보면 그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5% 이상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이 수신금리가 가령 3%라든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타 자산군에서 움직이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 2금융권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즉 머니 무브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죠. 그러면 수신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지만이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즉 NIM이라고 합니다. 이게 커져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가계부담이 커지겠죠.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10조, 20조 이런 단위거든요. 그런데 시중 예금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2%포인트가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방향성으로 볼 때. 그러면 1,700조의 2%가 얼마입니까? 대략 거의 30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계층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거나 아니면 몇 번 오르거나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한국은행도 아니고요, 미국 연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22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전 세계가 어떤 국가적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이 되면 그럼 금리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떤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눌렸던 경기 회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먼저 어떠한 사전에 움직임이 있었겠죠. 금리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물가발 금리 인상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달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습니다. 작년에는 1%였다가 거의 2배 이상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은 3%가 훨씬 넘죠. 거의 4%.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처럼 어떤 물가 하락을 걱정한 나라들에서도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물가를 잡는 이러한 경제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경기 상승발 물가 상승이죠.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죠? 유동성 발 경기 상승이었죠. 즉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죠. 그래서 한국은행 또는 미국의 중앙은행 이런 곳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소유값도 올라가고 했었죠. 그러면 유동성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건 바로 코로나19 발 유동성 공급입니다. 즉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 자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어떤 금리가 제로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여타 국가들은 미국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로 올려줘야지만이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물가라든가 미국의 고용 수준 이런 것이 금리 인상의 스타트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타 자산들의 어떤 가격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진다고 치면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 배당형 자산의 어떤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 부담이 크니까 대출 갚겠죠. 아니면 대출 더 이상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좀 오버슈팅 됐던 서울 아파트값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동산 가격들이 다시 기존 종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지난달도 20.6%, 지난달도 2.6%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 정기예금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물가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실적 BSI 지수가 그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각각 0.7%포인트와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16개월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6억 7천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최근 자료인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4,586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I 지수, 경제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다행히. 자, 그리고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전달에 비해서 0.1% 정도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0.7%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1.2% 다우존스 지수가, 그리고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올랐는데 홍콩 항생은 소폭 내렸습니다. 자, 금리를 보면은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1.653%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0.2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금리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선제적인 거라기보다는 동행하든지 아니면 후행하는 경우가 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화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뭐 델타 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산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늦게 올리려는 그런 마인드는 있죠. 그런데 시중 금리가 이미 먼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께 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자, 은행권 최고금리는 0.7%고요. 사모주축은행이 2.52%로 최고금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 대출 금리죠. 잔액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1.02%인데요. 신규 취급액이 0.03%포인트 올라서 0.95%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가상금리가 더하면은 아마 지금 웬만한 그런 중산층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4%대 금리로 올라갈 것 같아요. 대출 금리가. 그러면 아무래도 종전의 어떤 그런 대출을 받는 그런 규모라든가 어떤 대출 관련된 자산의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은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1달러에 1,100원이 안 됐죠. 뭐 1,070원, 1,080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평균이요, 1,161원 67전입니다. 그전 달에 비해서 15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월 평균이. 그러면 뭐 1,170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비해서 100원 정도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된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즉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달러 양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일부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순감소로 좀 돌아섰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어떤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올렸더라도 만약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오르면서 10%가 떨어졌다. 즉 1160원이 1260원이 된다고 치면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빠지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환율은 오르고 있다. 즉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원화가 약세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덜 환율이 오르는 것, 즉 원화 가치가 덜 빠지는 것은 수출에 힘입은 무역수지 흑자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화량 보면은요, M2 총통화죠. 2년 미만 정기예금을 포함한 겁니다. 일단 예금이라든가 단기예금이라든가 요금불예금이라든가 또는 화폐 이런 것들 합쳤을 때 3,000조 훨씬 넘었죠. 그 지난달은 10.9%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투자자 예탁금이 69조 4조 정도, 지난 8월 달의 평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이 15조 정도, 그리고 주식형펀드 잔액이 올랐습니다. 84조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옮겨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갔죠. 물가의 상당 부분은 이제 석유 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인데 다행히 두바이유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주유소의 그 휘발유 가격은 좀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즉 1배럴당 69.49달러, 지난달 월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3달러 30센트가 내렸습니다. 국제금시세는 사실상 그 달러하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는 현금이고 금은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인데 1온스당 28.35g이 1온스입니다. 한 8돈쯤 되겠죠. 1온스당 국제금 시세가 1785달러 정도. 그래서 그 전달 비해서는 20달러 정도가 내렸습니다. 자, 부동산 부분은요, 상당히 우리 서민 경제에서부터 우리 부유층에서 다 영향을 미치죠. 집이 많은 사람, 고가의 주택 갖고 있는 분도 종부세라든가 지역 건강보험료 때문에 힘들고, 또 새로 집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그 결과가 바로 통계로 나타납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최근 3기로 봤을 때, 월 단위로 봤을 때 0.6% 올랐다가 0.7% 올랐다가 1.6%로 계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0.3%, 0.4%, 0.7% 이렇게 전기보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것은 이제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금액에서 또 증가가 되니까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복리효과가 있는 거죠. 종전 상승 금액을 다시 원금을 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좀 진정시키거나 오히려 종전 가격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지금 0.25%포인트 올렸지만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사실 빅 스텝은 0.5%라든가 1%씩 과감하게 올리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사태를 맞이한 것처럼 전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찬물을 얻어맞게 되어 있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몇 번을 더 올릴 것이며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것은 코로나19도 보셔야 되고 미국의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